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달라진 방역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종교 중독 현상을 조명하고 실질적인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한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교회에서의 방역 수칙도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기존 3단계에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의 방역 수칙도 달라집니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로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 입장이 늘고 모임이나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인 1단계는 예배당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상태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좌석의 절반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모임과 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이 이뤄지는 행사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1.5단계로 상향돼야 기존 1단계와 비슷한 수칙이 적용됩니다. 참여 인원 좌석수가 30%로 제한되고 교회 안에서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이 더욱 줄어 좌석수의 20% 이내만 허용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건 2.5단계부터입니다. 2.5단계에선 20명 이하의 소수 인원만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 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송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교계는 정부와 소통하면서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과거의 단계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또 세분화된 그런 대응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 분 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교회에서는 또 방역도 지키고 교회 예배도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새롭게 바뀐 방역 체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에 대한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출원 후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창업 비전센터. 이곳에선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접과 자동차 정비, 제과 제빵, 바리스타 교육, 골프까지 총 5개 학과가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들은 관심사나 재능에 맞게 학과를 선택하고 훈련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자격증이란 걸 생각지도 못해봤는데 여기서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센터에선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합숙을 통한 생활 지도도 이뤄집니다. 같은 전공끼리 숙소를 배정해 자격증을 준비할 때 서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이곳을 거쳐간 청소년 상당수는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학 당시에는 본인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센터에 와서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으로 취업이 돼서 취업체에서 인정받고
한국소년보호협회 김기남 이사장은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외면받아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협회가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보다 더 많이 만나고 그 만난 친구들이 언제든 이 버팀목 안에 들어와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코로나19로 함께 달리지 않고 참가자들이 정해진 구간을 나눠 달리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 오전 백현재 씨가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돕는 기부 마라톤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이 많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날 기회가 적은데 이렇게 좀 적은 인원의 친구들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좀 되게 나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총이는 6가지 희귀 난치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달리며 질병을 극복하는 기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히어로 레이스란 명칭도 참가자들이 마라톤을 통해 은총이와 같은 희귀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돕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굿피플에서는 매년 희귀질환 아동을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 대신 온라인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년대로라면 2,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달려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참여자들이 대회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달리는 방식입니다. 코스는 5km, 10km, 15km로 나뉩니다. 완주 여부는 GPS와 만보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굿피플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고 해서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고요. 제 달리기가 또 은총이와 같은 희귀 난치성 질병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어로 레이스는 오는 15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비 전액은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의 치료비 지원과 코로나19 응원 키트 제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삶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종교 중독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종교 중독 현상을 살펴보고 치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기획한 집중포럼 종교중독 시리즈 신앙인가 중독인가의 마지막 시간이 종교중독 치유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개혁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조병길 집사와 마음성장연구소 정신실 소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곽은진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다친 신앙과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신실 소장은 종교 중독은 엄격한 믿음 체계를 통해 고통스러운 내면의 실제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며 묶여지는 것이 치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국립공원의 실내시설 운영 등이 확대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던 전국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이용 제한을 이달 7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과 야영장 등 숙박시설의 운영을 수용 인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립생태원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 이내를 전제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30.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전세 수급 지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다음 달 1일 수출 통제법을 발효하는 가운데 중국과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6일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말합니다. 무협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수출 아이템과 수출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인앱 결제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이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조직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구글이 앱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소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하고 내달부터 격월로 정기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의 사각협의체 쿼드를 강화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 등 다른 동맹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보고서에서 쿼드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CRS는 동맹국인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쿼드에서 빠진 것이 불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 않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실제 통계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7년간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의 최저기온을 분석한 결과 대설을 제외한 겨울절기 기온이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절기별 최저기온 변화를 보면 입동은 0.07도, 소설과 동지는 0.05도, 소화는 0.04도, 대하는 0.14도씩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육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면 회담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가정을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두고 글로벌 공동구매 기구에 참여하고자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구매 기구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면 구매 가격은 최대 21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0원에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카이리 자말루딘 아부바카르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내년 1분기에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은 코로나 사태 최전방 근무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경찰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 보안법 관련 사건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지 않은 정보와 사진, 영상 파일을 신고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의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과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카라와 아이섀도우 등 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 러시아판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카라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증가했으며 아이라이너는 256%, 아이섀도우는 116%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외부에 노출되는 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눈과 관련한 화장도구 매출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 산업 5G 생태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G 분야에 선두주자로 올라서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비싼 유지 비용에 적용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G 전문가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자금력이 풍부한 국유기업들과 대기업뿐이라면서 기업들이 적용 대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국의 산업 5G 생태계는 아직 미성숙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지난 4일 영상미디어 축제 백석미디어 페스티벌 2020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영화 스타워즈, 아바타, 캐리비안의 해적, 어벤져스 등 시각특수 효과에 참여한 이승훈 감독을 초청해 명사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미디어 페스티벌 2020은 이달 17일에서 21일, 다음 달 4일에서 5일 백석예술대학교 비전 갤러리와 백석아트홀 등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동남성경연구원이 5일 제1영도교회에서 박사학위 논문 발표회를 비대면 발표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선 에딘버러 대학교 이원재 박사가 에덴 동산의 죽음 경고 창세기 2장 17절의 초기 수용사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동남성경연구원장 문장환 목사는 평소에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신학적 사고의 발전을 위해 발표회를 갖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최근 공사자재 더미에서 사망한 아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앞에서 아기를 추모하며 비밀 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아기들이 거리에 유기돼 생명을 잃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비밀 출산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임신한 비밀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21일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기독교 학교 교육 운동사를 주제로 개화기,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 학교 설립운동과 최근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운동 등의 역사를 되짚어볼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자료집은 만원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세분화했습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게 정세균 총리의 설명인데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방역에 지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